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휴강이어서, 네, 그래서 이 복습 테스트 2장에 있는 문제들 총 20개의 문제인데요. 그 20개의 문제는 우리 일요일,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에 걸쳐서 제가 문제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책하기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전체 내용 다 보는 거니까 잘 쫓아와 주시고 매번 복습 테스트의 문제를 다 풀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질문 많으신 문제들은 다 풀어볼 거니까 항상 문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본인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피드백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습 테스트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학 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라스웰이라고 했고요. 라스웰의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이 바로 정책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학은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했고요. 맞습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인 그런 정책학을 강조했다.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책학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을 강조했다. 요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정책학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이나 경험의 존중, 정책 결정자의 어떤 직관적 통찰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건 사실 라스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드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드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기는 했잖아요. 최종 모형에서 이 사람이 묵시적 지식이나 경험의 존중 같은 것들을 강조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기억이 났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3번의 내용을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드로에 대한 얘기는 직관적 통찰에 대한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에서 항상 행정학은 모르는 낯선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내용 중심으로 꼭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 요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까다로운 선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라스웰이 제안했던 4번. 초기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려났다가 흑인 폭동, 월남전, 사회적 혼란기인 1960년대 후기 행태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라스웰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중에 도슨과 로빈슨 경제적 자원 모형 기억하시죠? 도슨과 로빈슨은 정치학자인데 정치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 중에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나왔었던 너드와 매크론, 루이스백 이들은 정치 변수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특징이 있지만 도슨과 로빈슨은 경제적 변수 위주로 내용을 설명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득,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요. 정치 변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치 체제가 환경적인 변수로서 정책 내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정치 체제 자체는 정책 내용을 결정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이 순차적 관계에 있다면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에게, 정치체제가 정책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 체제를 중간에 두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4번은 그런 형태의 선지인데 아시죠? 아닙니다. 정치 체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변수가 다이렉트로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굳이 이들의 관계를 순차적인 관계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정책 수단을 구분했다고 했죠. 직접성, 그다음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 네 가지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간접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단을 빼면 되겠네요. 경제적 규제도 직접적인 수단, 직접 대출도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다 직접적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조세 지출, 얘가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 선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 배분, 구성, 규제, 재분배, 배구, 규제 네 가지로 구분했고요.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좋아졌네요. 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 그다음 강제력의 적용 대상입니다. 비용이나 편익의 부담 주체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는지 다수에게 분산되었는지 이건 아시겠지만 로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고요. 분배 정책은 참여자들 사이에 정면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먹기, 도와주기, 그죠? 갈라먹기, 포크배럴, 도와주기, 로그롤링 이런 식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작용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X고요. 참여자들 사이에 정면 대결,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작용하는 것은 재분배 정책에 대한 특징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누진세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보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간접 자본에 관한 정책은 분배 정책의 예시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3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입니다. 구성 정책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 그래서 선거구의 조정이나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의 설립, 그리고 공직자의 보수와 같은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요. 자, 5번입니다. 정책 집행상의 특징. 지금 문제에서는 아마 규제와 분배 정책 두 가지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규제 정책이 분배 정책보다는 정책의 집행이 어렵습니다. 분배 정책이 제일 쉽습니다.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 중에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은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1번 맞는 선지고요. 분배 정책이 당사자들 사이에 안정적인 절차 확립이 용이한 편입니다. 맞고요. 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 중에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 요거는 분배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주로 규제 정책보단 분배 정책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5번의 정답이 되는 선지는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두 개 더 풀어볼게요.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내용으로 했었죠. 의회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공식적 참여자고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심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위헌 심사 등을 통해서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책 전문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정책을 분석, 평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정당은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 그래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지만 참여자의 공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죠. 6번의 정답 틀린 선지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 기회는 동등하다고 봤기 때문에 동일한 접근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1번 틀린 선지고요. 현대 엘리트 이론,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봤던 선지입니다.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지배자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엘리트 이론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달의 다원주의는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아마도 바우라우 마라츠의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조합주의는 정책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 그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현재 맞는 선지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8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4주차 복습 스터디 내용, 복습 테스트 내용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